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한국형 위드 코로나의 모습은 어떨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엄지민 아나운서가 첫 소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6주 간격으로 3단계에서 걸쳐서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먼저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백순영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요.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면서 이제 3단계로 가면은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서 모임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뭐 영업시간 제한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예.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아마 마스크 쓰는 것은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6주라는 것이 4주 동안 시행해 보고 2주간의 평가를 하는데 이 1, 2, 3주를 다 1, 2, 3단계를 다 합치면은 결국은 18주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 2단계 지나면 올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 좀 구체적이진 않지만 확진자가 폭증한다든지 혹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중환자 병실이 80% 정도, 다시 바꿔서 75%까지로 이 기준으로는 바꿨습니다만은 예. 75%까지 찬다든지 또는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뭐 서킷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 시행을 정지를 하고 강력하게 좀 다시 방역을 강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1일부터 이 1단계를 들어가는데 뭐 바로 다음 주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 접종이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예. 원하는데도 아직 못 맞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헬스장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실내 생활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묘안이 나와야만 되는데 과연 어떤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의심이 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확진자 수는 뭐 2,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가 300명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사망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누적 사망률 자체는 0.78%로 최하저치입니다. 이것이 역대 네.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6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사망률은 0.39% 정도로 이건 좀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제 앞으로 예방 접종률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사망률도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단 시작하는 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이제 첫 단계에서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양상이 나올지 이 예. 유행 양상이 18세, 49세의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유행이 감소 추세가 확실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방역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사적 모임 그러면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가? 다음 달 1일부터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적 모임은 이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완료자 4명을 더해서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완료자 6명을 더해서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정부의 최종 계획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사적 모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접종 완료율이 지금 70%가 넘었기 때문에 10분이 모이시면 7분은 접종 완료자고 미접종자는 3분이시고 네. 근데 아마 식당 카페는 주로 이제 가족들끼리 회식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접종을 아직 맞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포함되는 경우를 배려해서 물론 이제 사적 모임인 경우에 가족 모임은 우리가 예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접종자를 우리가 좀 접종 완료율보다 좀 넓게 허용하면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시행 적용성을 좀 고려한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미접종자가 10명 중에서 4명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또 더군다나 같이 모이는 식당이나 카페는 같은 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특히 겨울철 같이 환기가 안 되는 경우에서는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임을 하실 때 특히 식당 카페에서는 최대한 좀 미접종자분들을 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정한 규칙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신 거와는 조금 우리가 좀 차이를 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접종자 4명까지는 허용해 준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그냥 가급적으로 저희가 자율적으로라도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3단계까지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쯤 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이라도 사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크게 위험하지 않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미국 양키스 스타디움 가보면은 사실은 관중석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네. 하지만 반실내라고 할 수 있는 뭐 햄버거를 사 먹는다든지 하는 네. 곳에서는 또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도 하지 않고 지금 1단계에서는 마스크는 전부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2단계 가서 아마 검토를 해본다고 하는데 아마 2단계에 있어서도 마스크 쓰기는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실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올 겨울이 지나가면서 호흡기 질환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 내년 봄 정도 돼야 실외에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뭐 바이러스 유행이 억제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가 백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유행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외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아마 마스크 쓰는 것은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 예. 2단계에서 굉장히 유행이 양호하게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예상으로 봐서는 아마 올 겨울 내내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 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접종을 증명하고 이제 음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야 될 텐데, 저희도 이제 지칭하는 용어를 백신 패스라고 부르기보다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방역 패스를 일단 정해놓은 상황이라서요. 이 방역 패스의 도입 목적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다중 이용 시설,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우리가 보도에서 많이 접하셨던 유흥 시설이라든지 또 뭐 비말이 많이 전파되는 노래방, 또 목욕탕에서 연쇄 감염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이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미접종자분들 중에는 어떤 의학적인 사유로 못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아서 네.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 그리고 또 방역 패스, PCR 음성 확인서 이런 것들을 지참하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역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염될 위험도 있고 예. 또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또 다른 분에게 감염시킬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근데 난 안 맞았지만 고위험 시설에 가고 싶다. 난 걸려도 괜찮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말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권리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음성을 확인하시는 분에 한해서 본인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성 확인서를 매번 3일에 한 번씩 발급받아야 되나 이런 불평도 있으실 수가 있지만 예. 일단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사유에서 백신을 안 맞으셨던 간에 백신을 안 맞으신 분에 대해서는 쉽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좀 제한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 미접종하신 사유 중에서도 아주 중대한 사유가 아니시면은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를 네. 예로 그 해외 국가 사례 중에는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성 확인, 그러니까 방역 패스, 그러니까 특히 음성 확인,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PCR 검사가 필수인데 모든 국가가 이제 무료로 해주다가 이제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성 확인을 받기 위한 그 PCR 검사를 유료로 전환을 한 국가들이 더러 있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전략으로 나아간 국가도 있는 모양인데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걸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방역 상황을 보면은 그 유료화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진단하는데 2만행
20만 원 이상씩 들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증상이 있어도 그 2만 원 아까워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일본인 경우에 있어서는 10,000명도 안 돼요. 하루 진단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0명, 300명 확진자라는 것도 사실 그게 거의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예. 아마 이 중의원 선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대입해 본다면은 만약에 일부라도 유료화를 해갖고 내가 클럽에 가고 싶은데 진단검사를 받겠다 그러면은 클럽에 가고 싶어 하는 목적과 아니면 내가 임시선별검사소에 가는 목적과 이것을 구별할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한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헬스장이라는 데를 지금 뭐 사흘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사흘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고 갈 의미가 있느냐.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볼수 결국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 네. 식당이나 뭐 여러 목욕탕이라든지 또 이 목욕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목욕탕이나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과 카페와 이게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즉 실내 체육시설을 할지라도 마스크 열심히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은 또 우리는 환기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여서 예.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추가가 됐습니다. 그간 그래도 2,000명대 아래로, 그러니까 1,000명대, 어떨 때는 1,000명 극초반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감소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뭐 많죠. 우리가 거의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 일단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모든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이 특히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에도 겨울철이면 우리 실내로 들어가고 환기도 좀 안 되는 상황. 겨울에 이 에어컨 혹은 여러 가지 난방기를 켜면서 창문을 자주 열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춥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18일부터 완화를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메시지는 지금 좀 방역이 완화되고 좀 괜찮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번 한 주 정도는 좀 보면서 한 주 정도 더 연장하고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인데 11월 9일 정도 시작하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능 시험이 또 11월 18일 날 있기 때문에 이때 악화가 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 증가 추세가 이제 주말이 되면 좀 떨어지겠지만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을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예. 이 감염이 유행이 확산되는 것은 아마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완화됐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관리 가능한 만큼 유행을 하느냐 또는 폭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라고 보이고 뭐 가능하면은 확진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위중증 환자라든지 입원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 예방 접종률이 70%를 넘어서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 75%가 되고 또 한 주 지나면 뭐 거의 8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좀 더 믿어본다면은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더라도 입원율, 사망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의료 네. 체계 대비가 확실하다면 확진자의 증가 어느 정도 증가는 막아낼 수 있다라는 여력은 충분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백승현 교수께서 주셨는데요. 의협에서 이제 이런 전망을 좀 내놔가지고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가면 2만 명,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 진단도 나와서 물론 그 이제 백승현 교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의료 체계 대비의 어떤 수준 그리고 그 어떤 확진자의 수치가 2만 명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2만 명까지 되면 단단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김경훈 교수께서? 네, 그 2만 명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예방 접종을 맞고 특별히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증 환자분들이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방 접종률이라든지 특히 이제 고위험군의 예방 접종 참여율을 봤을 때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 3차 접종 참여율을 봤을 때
그리고 아직 소아청소년 중에서 기저질환이나 면역질환 어린이들이 충분히 맞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2만 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중증, 위중증 환자도 10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이 위중증 환자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대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경증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경증 환자인지 위중증으로 갈 환자인지를 구별해서 재택 치료를 우리가 환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또 어렵고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물론 위중증 사망까지는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아직까지는 접촉자 격리라든지 또 해당 운영시설의 일시적인 중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진자 자체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예. 앞으로 이제 소아청소년 계층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특히 소아 위중증 환자를 우리가 충분히 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과연 2만 명까지 생길 위험성이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 단위로 20%씩 증가하게 되면은 한 4주만 지나도 2배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 지금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금방 75%까지 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4주 만에 바로 또 비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접종 완료율 70% 자체만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이 델타 변이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접종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검사로 조기에 의심이 되시는 분들로 인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막는 노력 이것들은 계속 앞으로 꾸준히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백신 접종자들의 항체 수준이 서서히 저하되는 그런 현상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린 내용이지만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도 지금 100명 이상이 감염이 됐는데 이분들이 5, 6월에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 완료자들이라서 모두 돌파 감염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 접종보다는 지금 부스터샷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둘 다죠. 예, 우리 작년에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 보면 정신과 병상에서 거의 90% 이상이 감염됐고 수십 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그때는 예방 백신이 없었던 시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이런 고위험 시설, 특히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 계신 분들이 오랜 시간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백신을 2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사망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김경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동감이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갈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 완화했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우리로 치면 한 5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로 하면 싱가포르는 57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추가 접종보다도 우선적으로 18세 이상 520만 명 정도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예. 이분들 중에서 60세 이상이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20만 명의 인구층은 중환자,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 접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과 동시에 1차 접종도 안 하신 분들은 접종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건 어렵죠. 또 추가 접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가 접종 시작은 하고 있는데 예.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요. 2차까지 다 맞았고 우리가 백신 패스 개념에서도 3차 접종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추가 접종이 분명히 감염 확산이라든지 위중증을 막아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예.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의 사망률을 유지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8세부터 49세 사이에는 접종을 많이 받더라도 유행의 감소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사망률 자체가 적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70%, 80%까지 간다 할지라도 1,000만 명은 미접종 상태로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명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들 층에서는 자율적으로 맞기 때문에 얼마나 맞을 건지 또 이 고연령층에 있어서의 자연적인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생기는 시기를 얼마나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지 예. 추가 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유행을 갑자기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마스크는 계속 쓰고 올겨울을 지나야만
내년 봄쯤 됐을 때 유행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될 것들이 지금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만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또 부스터샷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대비할 게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어떤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식당, 카페 2명이고요. 직장에 갈 때에도 백신 패스가 없으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5천 명이 넘어가는. 원인이 뭘까요? 예, 원인은요. 사실은 싱가포르는 좀 이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예. 이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또 이 사회 자체가 밀집된 우리 서울과 같은 상황이죠. 뭐 예. 거의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570만 명의 인구지만 인구 밀집도는 굉장히 높아서 예. 우리도 지금 서울로만 치면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80%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합쳐지면서 또 겨울철이라는 면도 있고요. 근데 싱가포르의 경우도 보면은 사망하시는 분 10명 중에 9명은 다 고령자고 미접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 중에서도 특히 고령층 위주로 되는 것이고 실제로 확진자가 5천 명씩 나온다 할지라도 위중증 환자는 거의 없고 사실은 97% 정도가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없다고 치더라도 이 2%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싱가포르의 거의 79%가 위중증 환자, 중환자실이 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방역 완화를 하면서 이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분명히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00명, 3,000명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때면 100명도 많았었지만 예, 예. 지금은 2,000명도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근데 2,000명에서 2만 명 가는 거 이거 사실 간단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확산된다는 것은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확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일단 전에 있던 변이주들에 비해서 알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도 예. 훨씬 더 강하면서 또 지금 사망률이 우리가 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델타 변이주의 독성이 강해졌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서 올겨울 잘 지내지 않으면은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일상회복이라는 표현이나 어떤 이런 단어들이 참 반갑긴 한데요. 그동안 참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기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영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상황에서 영국은 위드 코로나로 접어 들어간 건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라고 우리도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우리하고는 방역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영국은 7월부터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방역 수칙을 다 해제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원 거의 최고 제한이라든지. 수치는 5만 명까지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 실제로 사망자 수를 보면은 최고치로 올라갈 때는 1,000명 이상, 1,200~300명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많이 나와도 200명이고 2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그대로를 그냥 영위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또 영국은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공짜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나쁜 면도 있습니다. 병원 가기 NHS라는 시스템이 예.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예약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 실제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사망자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방 접종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을 이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는 의미고요. 예. 싱가포르하고도 또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각 나라에 따라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서서히 가면서 좀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 것이 주 목표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시책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과연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얼마나 연착륙을 할 수 있을런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은 뭐 원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예. 지금도 거리두기 모임 뭐 지금 다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젊은 층들이 이번 주말에 할로윈데이 같은 거 어떻게 지낼지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뭐 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지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플랜 B라는 게 각 나라마다 이 플랜 B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플랜 B도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플랜 B 지금 마련해 놓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75% 정도 위중증도로 가는 것과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들도 뭐 어느 정도 됐을 때 할 것이냐. 뭐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올라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방역 당국에서 탄력적으로 응용을 하면서 꼭 이 일정대로 간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 가지 상황, 유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1단계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과감하기는 하지만 일단 시도해 볼 만하고 네. 2단계에서 잘 넘어간다면은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도 다 이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수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확진자가 2만 명 나온다 할지라도 관리 가능할 수도 있고 예. 5천 명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리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검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죠.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의 국가를 더 짚어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동등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백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간 국가 중에는 영국의 상황은 이렇고요. 저희가 앞서 보신 대로 근데 포르투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0명대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영국과 포르투갈이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 다른 겁니까? 일단 접종 완료율 자체가 차이가 큽니다. 포르투갈은 86%가 접종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접종 완료율을 보이고 있고 1차 이상 접종한 연령 같은 경우에도 50세 이상 거의 100% 가까이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 네. 완료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다중이용 시설 이용할 때 특히 한 예로 봤을 때 어떤 스테디움 경기장을 이용할 때도 백신 패스가 있는 분들만 입장할 수가 있고 30%만 인원 제한을 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같은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걸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예. 자체적으로 우리는 계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든지 또 시민들의 어떤 좀 자발적인 좀 참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포르투갈은 굉장히 신중하게 천천히 또 시민들이 같이 좀 참여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영국과 좀 차이가 많고 어떻게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일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또 좋은 사례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